오늘은 2025년 한국 증시를 그야말로 공포로 몰아넣었던 바로 그날 코스피 폭락 사태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자, 그럼 시간을 돌려서 모든 게 시작된 그날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시장이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 그 사건부터 차근차근 재구성해보죠. 기억하시나요? 바로 2025년 11월 7일.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에게는 정말 악몽 같은 하루로 기억될 바로 그날입니다. 이날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요, 정말 폭락이라는 단어 말고는 다른 어떤 말로도 설명이 안 됐어요. 시장 전체가 그야말로 시퍼렇게 질려버렸고 투자자들은 엄청난 충격에 빠졌죠. 아니, 그럼 이렇게 엄청난 물량을 던진 건 대체 누구였을까요? 네, 바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었습니다. 이 둘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한국 주식을 그냥 내다 팔기 시작한 거죠. 근데 왜 그랬을까요? 도대체 왜 이들은 갑자기 한국 시장에서 등을 돌리려고 했던 걸까요? 이 갑작스러운 패닉의 진짜 원인, 지금부터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. 알고 보니까 이 폭락의 원인은 딱 하나가 아니었어요. 여러 악재가 한꺼번에 겹친 말 그대로 퍼펙트 스톰이었던 거죠. 시장을 덮친 이 세 가지 복합 리스크가 대체 뭐였는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자, 화면에 보이는 이 세 가지가 바로 그 퍼펙트 스톰의 정체입니다. 첫째, AI 버블에 대한 우려. 둘째, 다시 격해진 미중 갈등.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환율.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맞물려서 시장을 무너뜨렸는지 하나씩 짚어보죠. 자, 첫 번째는 AI 버블론입니다. 그동안 우리 시장을 정말 뜨겁게 달궜던 게 바로 AI 관련주들이었잖아요. 근데 이거 너무 오른 거 아니야? 거품 아니야? 하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한 거예요. 결국 이 우려가 현실이 되면서 기술주 전반에 걸쳐서 대규모 조정, 그러니까 주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현상을 불러온 거죠. 두 번째는 지정학적 리스크, 바로 미중 갈등이었어요. 미국이 중국을 향해서 반도체 기술 규제를 더 꽉 조이니까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고 맞대응에 나선 거죠. 양쪽의 긴장감이 그야말로 최고조에 달하면서 한국 경제의 핵심이잖아요. 이 반도체 공급망 전체가 엄청난 불확실성이라는 안개 속에 갇히게 된 겁니다. 그리고 세 번째, 이건 이 그래프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. 보세요. 원달러 환율이 그냥 수직으로 솟구쳐 버렸습니다.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? 바로 원화 가치가 폭락했다는 거죠.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가만히 앉아서 자기 돈이 녹아내리는 걸 보고만 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. 결국 이 세 가지 리스크가 한꺼번에 터지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은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. 지금 당장 빠져나가야 한다. 한국 시장에서 자금을 빼내기 위한 이른바 대탈출이 시작된 겁니다. 이게 바로 11월 7일 그날 폭락의 결정적인 트리거가 된 거죠.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. 이 거대한 폭풍 속에서 모두가 똑같이 쓰러지진 않았다는 거예요. 누군가는 쓰러지고 누군가는 버텨냈죠. 지금부터는 이 폭풍 속에서 운명이 극명하게 엇갈렸던 종목들의 이야기를 해볼게요. 보시면 시장을 이끌던 삼성전자,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장주들,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. 속수무책이었죠. 그런데 바로 그 아수라장 속에서 정말 놀랍게도 카카오는 이 하락장에서도 꿋꿋하게 버텨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아니, 어떻게 카카오만 달랐을까요? 그 비결은 아주 간단했습니다. 바로 실적. 폭락 직전에 발표했던 어마어마한 실적이 모든 악재를 그냥 다 막아낸 방패가 되어준 겁니다. 시장 분석가들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. 강력한 실적은 약세장을 이긴다. 정말 딱 맞는 말이었죠. 자, 이렇게 과거의 사건을 쭉 복기해 봤는데요. 이제는 미래를 이야기할 시간입니다. 그럼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? 시장의 다음 변수는 무엇이고 우리는 어떤 점을 주목해야 할지 마지막으로 짚어보겠습니다. 일단 한 가지 확실한 건 현재 투자 심리가 여전히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겁니다. 한번 무너진 신뢰라는 게 그렇게 쉽게 회복되진 않잖아요. 지금은 정말 작은 충격에도 시장 전체가 다시 한번 휘청거릴 수 있는 그런 취약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.
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단기적으로라도 다시 반등의 기회를 잡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. 첫째, 저렇게 치솟았던 환율이 진정되어야 하고요. 둘째, 시장 전체를 짓누르고 있던 미중 갈등이 좀 완화될 조짐이라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. 결국 이 두 가지가 지금 시장이 가장 예의주시하고 있는 핵심 열쇠인 셈이죠. 결국 이번 사태는 한국 증시라는 게 우리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얼마나 거대한 글로벌 변수에 깊이 엮여 있는지를 다시 한번 똑똑히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. 이제 투자자들은 단순히 국내 기업의 실적만 볼 게 아니라 저 멀리 워싱턴과 베이징에서 어떤 말이 오가는지에 훨씬 더 귀를 기울여야만 하는 시대가 온 거죠. 과연 시장을 다시 일으켜 세울 반등의 열쇠는 대체 어디에 있을까요? 어쩌면 그 답은 우리 손 바깥에 훨씬 더 큰 그림 속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.